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로운 영혼 TV입니다. 우로운 영혼 TV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 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걸 도와주는 방송입니다.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부모 밑에서 열심히 자기의 장점을 찾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병들고 늙어가면서 영혼적인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방식을 돕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 이 남자 여자는 각자의 삶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게 될 때 남자 여자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의로운 영혼의 행동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행동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툭툭 올라오는 그 삶의 지식을, 생존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영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남자 여자가 있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영혼의 개념은 음과 양이고, 그리고 육신의 개념은 남자 여자입니다. 요즘엔 양성 평등과 남녀 평등이어서 함부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입니다. 더불어 동물은 바로 자연의 이치,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자의 삶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남편의 성이 따라 붙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가 남편의 패밀리에 완전히 흡입된다는 거죠. 흡수돼서 이제 완전히 남편하고 똑같은 그런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의리로서 남편의 어떤 남편의 역사에 편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도 여자의 성은 남는다고. 근데 조선시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성이 따라 붙은다는 그런 강력한 남자 가족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법적 제도서로 나와 있고, 조선시대는 그런 어떠한 여자가 유교 정신에 따라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의 인생이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조선시대의 며느리 이야기잖아요. 며느리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미국의 또 며느리로 살아가는 입장까지 미국은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며느리의 기능이 강합니까? 저는 이야기에 대해서 결정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몫이니까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삶에서는 보니까 어머니와 딸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일생에서 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긴 하지만 후퇴적인 철학입니다. 어머니는 남편하고 잘해야 됩니다. 딸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딸은 딸이잖아요. 엄마하고 딸 사이는 엄마가 강력한 파워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 개념으로, 철학은 아니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용어입니다. 딸은 무확장성이에요. 딸이 아버지와도 딸이고 엄마와 딸이지만 그의 딸로서는 아무런 그 외연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로 살게 되면 외연이 확장이 됩니다. 며느리는 딸도 흡수 포함됩니다. 며느리란 지위는 시댁의 모든 사람이 의리로서 연결됩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의리로. 의리는 매우 확장성이 강합니다. 의리로 맺은 친구, 부모 유신, 사친 이효 뭐 이런 게 있지만 부모 유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자로 태어나서 어떠한 그 조선시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대장부 여자가 있었어요. 대장부 여자. 가정에는 정말 덕이 있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덕이 있는 여자는 남편을 포용하면서 시댁 전체를 포용하면서 시댁의 좀 우울한 분위기를 강력히 살려냈고 시댁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죠. 그러면서 덕 있는 여자는 그 마을 전체를 또 의리로서 연결되면서 확장하죠. 그 여자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냥 딸의 영향력은 확장성이 제로해서 엄마와 딸, 이 두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의 자신의 가치, 의무의 가치, 여자의 가치가 딸로 살게 되면 매우 축소적입니다. 며느리로 살게 되면 확장성이에요. 그럼 며느리로 살게 되면 의리로 살아요. 이 의리란 단어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덕으로 살아요. 다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딸로 살게 되면 추상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확장성이 없으니까요. 확장성과 관계된 게 또 창조성인데 그냥 엄마와 딸 사이에 그냥 어릴 때 키웠던 그 스타일 쭉 늙어가는 거죠. 창조성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딸로 살면 인생 이야기 없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한 여자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딸은 핏줄을 맺어 있어요.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딸은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로 살게 되면 며느리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자들 통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잘 사는 과정 속에서 국복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과 유대관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그 험난했던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게 된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며느리로서 살게 되면 현모양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나 딸에게서는 현모양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여자로 산 이 여자의 철학적 근간인 것이 며느리로 사는 것이 주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성장의 완성도로 살까요? 아니면 딸로 사는 게 맞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며느리의 확장성과 창조성과 이야기와 철학과 의리와 덕인과 현모양처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재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며느리가 강한 어떤 시대였잖아요. 유교적인 시대였으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시댁 기시된다는 논리였으니까. 여자가 시집가서 친정에 거의 못 오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그곳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여자는 주인으로서 그 많은 희생을 하지만 여자 속에는 확장성과 창조성과 이야기와 철학과 의리와 현모양처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추상적인 것, 복, 덕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뭐죠? 주변을 밝게 하는 거죠. 주변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합니까? 재미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물질 문명은 그렇게 약했다 할지라도 정신 문명, 즉 여자 며느리의 집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죠. 확장성, 창조적 이야기, 철학, 의리, 현모양처 등의 어떤 며느리적 여자로서의 성인 여자로서의 그 어떤 빛을 발했거든요. 그것이 여자의 정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또 조선시대가 정신문을 밝혔다는 것은 남자의 정신 세계가 있었습니다. 유교 철학이, 유교가 성인 군자의 철학입니다. 성인 군자, 이것도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유교에서 음과 양이 있는데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입니다. 하늘, 천, 따, 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 하늘, 천은 남자예요. 따, 지는 여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신문화로 있는 그 모형, 창조성, 추상적인 그런 역할을 한 시대는 정신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로서는 양반이 있었고 여자로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회를 이끌어간 것은 양반층과 그리고 사대부 계열의 남자로서는 사대부 계열이 이끌어갔고 여자로서는 며느리층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은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딸로 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가족 관계에서, 앞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족 관계에서 핏줄로 연결된 분야와 핏줄로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핏줄로 연결된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핏줄로 연결되지 않은 분야는 장모와 사이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사이를 백년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의리, 이쪽에 뭡니까?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 뭐죠?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딸로 살아가는 데는요, 딸은 뭐예요? 친정 엄마의 종속이에요. 아무것도 외에는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딸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되면 역사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로 잘 살면 역사에 남습니다. 효부 동선도 있고요, 연료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문도 있습니다. 딸로 사는 것은요, 아기로 사는 거예요. 며느리로 사는 것은 여자의 뭐죠? 여자의 완성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며느리는 확장성, 창조성, 이야기, 철학, 의리, 깨달음, 현모양처, 정신적 영역이 있었습니다. 딸로 살면 정신적 영역이 없어요. 딸은 시집가기 전에 부모의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에게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잘할까요? 딸 역할을 잘할까요? 딸 역할은 쉽고 며느리 역할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며느리 역할을 잘한지는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스스로 판단을 먹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자들이 여성은 확장성과 창조성, 이야기, 철학, 의리, 현모, 양처라는 정신적 영역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가족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가족끼리 모이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은 며느리의 확장성, 창조성, 이야기, 철학, 의리, 현모, 양처, 깨달음,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선시대는 형제자매들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큰형님과 형수님인데 큰형님이 아버지고 형수님이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형수님이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확장성과, 그렇잖아요. 자기가 형수라는 사람은 친정집이 있는데 친정집에서 시댁으로 와서 확장력이 넓혀졌잖아요. 바로 관계에서 시댁 그 전체적으로 흡수했잖아요. 창조성, 여자로 살아가면서 그 전체의 어떤 관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창조적 지식을 썼을까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로 살아가는 주변 세력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형수에게 늘 감사해요. 형수는 다 어머니가 돌아갔지만 친정 어머니 역할도 해줍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걸 다 줘요. 형수, 즉 며느리의 이 철학은 깊고 넓고 넓습니다. 이게 현모양처가 되어 있습니다. 덕인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것 또한 웃어 넘길 수 있는 배포가 커졌습니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서 그 며느리의 확장성은, 며느리의 그 어떤 깨달음 영역은 내면이 깊고도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딸로 살게 되면 확장성이 없습니다. 오직 딸의 행동 방향은 친정어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공간에서 그 조선시대 변화 차이는, 이 딸은, 그 여자는 직장으로 갔어요. 직장 여성은 되어 있지만 그 며느리로서는 이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직장 여성은 강하지만 며느리 분야에 대해 또 약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직장은 농촌이 직장이었잖아요. 농촌 농부도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 강했으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여자의 어떤 삶은, 여자의 기능은, 시대가 요구한 여자의 기능이 조선시대부터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이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딸 수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딸 수준에서 남편과 관계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독립된 여자는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냅니다. 주인인 여자는 흔들리는 남편을 끌고 갑니다. 딸로 사는 여자들은
남편이 흔들리면 도망갑니다. 지금 조선시대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남편 사변에 있었지만 이혼은 별로 없었잖아요. 여자가 굳건하게 당당하게 견했습니다. 죄가 더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인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그거의 주인이 강했어요. 그 며느리적 지위죠. 시청자 여러분, 전 누구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살다 보면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그 시대상, 인륜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이치 중에서 어떤 쪽은 강화되고 어찌 약해지는데, 강화된 쪽은 필요성이 강해졌고, 약화된 쪽은 필요 없어 약화될 겁니다. 그러나 약화된 쪽에서 혹시나 조선시대처럼 며느리로서 강화됐다고 하면 며느리가 있는 곳에 살았던 어떤 행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며느리 입장에 있어, 여자 입장에 있어 결혼을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외연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며느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로 사는 겁니다. 오직 요즘은 또 자손이 귀해서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딸의 부모도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모 자기 챙기는 거죠. 각자 도생에게도 나옵니다. 참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러나 왜 이렇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의 어떤 관계적 재미는 제로가 되고 소비적 재미들이 조금 커졌을까요? 이 재미는, 소비적 재미는 돈을 쓰는 재미고 관계적 재미는 복을 축적한 재미거든요.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우애가 깊고 그 안에서 관계적 재미로서 재미는 조상이 기쁩니다. 조상이 기쁘면 조상이 덕이 내려오고 복이 쌓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재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이 며느리로 사는 것을 별로 그 편도 안 쓰겠습니다. 음이 여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남자처럼 똑같이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핑계를 대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정신 문명이 아닌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결국 정신 문명의 재미가 아닌 물질 문명의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정신 문명의 재미였습니다. 정신 문명의 주체는 유교의 양반과 유교의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입니다. 조선시대 정신 문명의 주체는 며느리와 선비와 양반, 이게 조선시대 정신 문명의 주체였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 양반도 선비도 며느리도 없는, 그야말로 정신 문명은 제로고 물질 문명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재미는 돈을 주고 무엇을 샀을 때 재미입니다.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서 먹을 때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명의 재미는 관계적 재미입니다. 관계적 재미는 복을 쌓는 재미입니다. 복을 쌓는 재미는 뭐죠? 며느리의 확장성, 창조성, 이야기, 철학, 의리가 있는 정신 문명의 재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는 각자의 스스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연의 역할.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음과 양의 역할이 있고, 자연의 이치에 따른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연 이치와 음과 양의 영혼적, 정신적 이 영역은 다 무시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물질적,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딸로 살고 여자는 무확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
재미가 없고 전부 다 밖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밖의 재미는 술, 노래방,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걸로 성인도 술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보니까 문제는 가정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누가 가정이 있고 싶지 않다 보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노인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노인 문제는 요양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유아원으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요리마저도 김치마저도 이제 가정적인 게 아니고 가정이 없으니까 전부 다 대량 생산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신 문명적인 기쁨은 사라졌고 물질 문명적 기쁨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명이 사라졌으니 며느리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확장성, 창조성, 이야기, 철학, 의리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니 가정이 없습니다. 딸은 딸로 사는 건 가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딸은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딸이 며느리를 바뀌어야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름이 결혼하게 되면 여자의 성이 바뀝니다. 남자 성으로.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것이 흐름이 아무리 자본주의고 돈이 많아도 유익이 있어서 가족 그 인구에 감소되지 않고 꾸준하게 인구는 증가되고 가족은 튼튼하고 가족은 재밌고 직장에 나가면 무조건 가족으로 갑니다. 가족이 재밌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 결혼해도 여자와 남자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처럼 결혼하면 여자가 시댁 귀신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자의 성인 여자가 확장성 창조 철학, 이야기 철학, 의리를 라는 그 깨달음, 현모양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확장성, 무창조, 무이야기, 무철학이 딸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쪽에 여장부 혹은 자비로운 여자 그리고 뭐죠? 덕스러운 여자 그리고 만머리감의 여자는 어디 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국인 가정이 재밌어서 가족으로 달려가요. 그럼 우리는 가족으로 안 옵니다. 가족으로 안 들어와요. 가족으로 늦게 들어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요. 사회에서 누렸던 자기 자신의 권위를 찾을 길이 없거든요. 가정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정을 재미없게 만든 것은 며느리들이 사라진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